말라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한 명 지정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구로 하지? 나재희 사장님 제가 대상자로 선정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드린 DM에 답변 주셔서 너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실물로 뵈니까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대답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나재희 씨와 미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이 씨와 저와 미팅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20분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 크리에이터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저희 네. 비즈니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들이 생소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크리에이터 미팅 하기 앞서 먼저 퀴즈 하나 내볼까 해요. 유퀴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아니요. 없으세요? 제가 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는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진행자가 직장인에게 무조건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제이 씨한테 한번 해볼게요. 월 150 받는 백수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월 400 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으세요? 백수요. 백수야? 왜 그걸 네. 선택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맞아요. 놀아도 되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뭔가 지루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400만 원 있으면 또 이것저것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백수 네.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아,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니까는 맞아요.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는 돈이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였어요. 대부분이 백수만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인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포노 삼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카카오뱅크 쓰시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도 많이 애용하시죠? 네. 이런 거 플랫폼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시대, 2000년대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핸드폰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소비자를 위한 유통 방식을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왼쪽은 생산자가 있고 오른쪽은 소비자가 있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는 가로 화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보시고 1, 2, 3번 중에 어떤 방식이 소비자를 편리하고 이득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엔 광고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를 거쳐서 가고요. 두 번째는 좀 많이 변했어요. 광고를 하지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자의 형태를 가고요. 세 번째는 광고를 안 하고 이제 바로 소비자를 통해서 가는데 1, 2, 3번 중에 어떤 게 편리하고 이득이 될까요? 3번이요. 네, 맞아요. 생산자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를 위한 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3번과 같이 이런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이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공하는 회사와 필요한 회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를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앱스토어, 우버, 배민, 카톡 선물하기, 유튜브, 뭐 쿠팡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호주에 계신다고 해서 네. 배달의 민족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버 사용해 보신 적 있을 거고 카톡 선물하기 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소비자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음식점을 연결함으로써 그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아요. 또한 쿠팡 또한 물건을 필요한 소비자와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로 연결함으로써 여기가 돈을 법니다. 그럼 배민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진 않겠죠? 제가 네. 운동화가 필요해서 쿠팡에 주문을 했는데 여기다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데 쿠팡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배송을 직접 제이씨한테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고 수수료가 쿠팡이 받아가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가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건데요. 저 또한 쿠팡이나 배민 같은 원리로 환경을 생각하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이 뉴스킨 회사를 연결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요. 저는 평범한 일반인이고 연예인도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저의 생활들을 SNS의 모델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SNS를 통해 돈을 버는 소비자가 있고 돈만 쓰는 소비자가 있어요. 제이 씨는 돈만 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쓰면서 돈 버는 게 좋으세요? 쓰면서 돈 버는 거예요. 맞아요. 쓰면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아요. 쿠팡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최대 4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품을 10만 원에 샀다면 회사가 6만 원을 제가 4만 원을 가져가게 돼요. 이 4만 원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까 3번 기억하시죠? 광고를 하지 않아요. 네. 아까 봤던 총판, 도매, 소매,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유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 광고하면 제품의 90%가 광고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면, 연예인들은 광고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뭐 기사에도 뜨고 그러죠. 그거에 비하면 네. 뉴스킨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나머지를 모델비로 받는 거라고 해서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꾸준히 쓰는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면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는 광고 소득을 매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꾸준히 쓰는 소비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히 쓰는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정말 좋으면 재구매를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이씨 예를 들어서 내 피부에 찰떡같이 맞는 마스크팩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이 마스크팩을 써야지 내 피부가 좋아질 것만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또 구매해서 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재구매를 해서 쓰는 소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계속 갖고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그런 것들인데 저는 재고를 갖고 있지도 않고 매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평범한 우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되면 되고 이제까지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만 광고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인 뉴스킨에서는 연예인을 써서 광고하지 않는 대신에 개인인 우리가 모델을 해서 혜택을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네, 제이 씨한테 물어볼게요.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이제 믿지 않죠. 내 돈 내산 검색해보고 꼼꼼하게 솔직하게 검색해보고 이제 광고 블로그 같은 거 막 걸으시면서 보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사람들은 제품을 사요.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는 일인데 이거 이제 이 일을 제가 일반 알바랑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받는 이 소득이 일반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킨 소득과 비교를 하자면 1시간에 10,000원꼴로 100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러면 9월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월이 되는데 9월에 일을 했을 때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만 이제 10월이랑 11월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당연히 월급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뉴스킨은 열심히 9월 달에 15명에서 20명 꾸준히 쓸 소비자를 구축을 해서 이달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을 받는데 10월, 11월에 조금 지쳐서 소비자를 구축하지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도 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이 씨가 그 달에 제품을 사고 다음 달에 없으면 또 산다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네. 10월 달, 11월 달에 소비자를 제가 만들지는 못해도 있던 소비자는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네. 설명드린 거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월급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3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사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 정도 3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있으면 매달 10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3억 정도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려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을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한 10년 넘게요? 10년 넘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1200만 네. 원이 10년 하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이 1200만 원은 20년 하면 2억 4천이겠죠?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되면 3억 정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네. 10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했을 때 25년이 걸려요. 근데 15명에서 20명 만드는데 설마 25년 걸릴까요? 네. 아니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명씩만 해도 1년이면 15명에서 20명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한 25년 세이브 시켜놓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이 씨가 백수를 선택을 하셨는데 시간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간이 25년 세이브하면 네. 너무 좋죠. 네, 재구매를 네.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거 어때요? 완전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네. 너무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재구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냐? 뷰티 제품과 건강식품이 있어요. 만약에 제이 씨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고민이 있는 부분이 좋아져서 비포 애프터가 나온다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재구매를 하시겠죠? 네. 바디 매니지먼트 제품을 통해서 네. 먹었어요.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먹거나 활용을 했을 때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재구매를 하겠죠? 네. 네, 맞아요. 저 역시 피부 고민이 있었어요. 여드름이 많아서 속상해서 피부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피부과도 다니려고 했었고, 근데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예전부터 다이어트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탈모 증세도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피부도 늙고 성격이 예민해져가지고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날씬해졌으면 하는 마음만 있는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바디 매니지먼트 제품을 통해서 힘들게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잘 먹으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날씬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함께 제품도 썼거든요. 자,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제품을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이 중에서 제가 딱 두 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저희 엄마예요. 제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면서 온갖 예민하고 요요 증세 봤다고 요요 증세를 직접 봐오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요요도 없이 예뻐지는 걸 보면서 저희 엄마가 함께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이어트를 위해 해야 했지만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됐지만 제가 먹은 바디 매니지먼트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약도 끊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시거든요. 또한 제가 이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차장님이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아이템의 시장성을 보고 배만 볼록 나와서 다이어트가 고민이었는데 마침 바디 매니지먼트 제품을 통해서 현재 건강도 좋아지고 제품을 통해서 1년 넘게 날씬한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지금은 추가 소득을 벌고 계세요. 너무 제품이 좋죠. 그래서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 국가에서 뉴스킨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 계시죠? 호주에서도 뉴스킨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고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일본 소비자, 중국 소비자가 있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특히 코로나 같은 시기 더욱더 외국 못 나가죠. 그런데도 유통이 돼요.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네,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직접 배송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네. 뉴스킨 코리아에서는 7번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8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효과 좋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매년 해요. 새롭게 연구하고 출시하거든요. 제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혼자서 내고 뭔가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아이템들을 저희에게 줘서 소유권과 판권을 줘서 비즈니스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광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케팅.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개인에게 소유권과 광고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완전 네. 너무 대박이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네. 처음부터는 이해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완전 똑똑하세요.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울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시스템을 다 알려드려요. 대신 비용이 들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비용이 드는데 비용은 바로 네.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돼요. 배우는 데는 절대 돈 들지 않아요. 돈이 들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제대로 열심히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자신이 있어요. 여기 이런 배우는 시스템들 다 무료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도 계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완전 가능하세요. 내가 잘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투잡으로도 본업으로도 지금 이제 재택에서도 여행에서도
어디를 가 있건 배울 수가 있고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제이 씨가 건물주 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러면 건물주 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린다면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저야 감사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알아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2차 미팅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오전, 오후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월요일 오후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월요일 오후에 다시 일정 잡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네. 미팅 2차 하실 미팅은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2차 미팅은 제가 일정 알려드리고 다음에 미팅 하실 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2차 미팅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네, 이제 사장님들이 2차 미팅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셨죠? 2차 미팅이 바로 내일 모레 시작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1차만 미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미팅 하는 거, 내가 아이템을 이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그렇죠.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2차를 아이템 점검. 그래서 이러한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 점검을 하시는 거를 이제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모델로 하신 나재희 사장님은 또 집중해서 더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일단 그 포인트 찝어주는 거, 그걸 보니까는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더 이해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혹했어요. 듣고. 좋아요. 네. 우리 이정현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진짜 경험치가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나 정말 임팩트 있게 중요한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른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 나가시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경험한 거에 차이가 큰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정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설명해 주는 거 저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잘 이어지고 임팩트 딱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되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혜선 사장님은요? 뭐 박선아 사장님은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라는 단서가 붙죠. 매번 제가 너무 강하게만 피드백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해야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답변이 오기 전에 먼저 대답하신 거죠? 아니 근데 호주가 좀 느린가 봐요. 제가 아닌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답변이 네. 저는 대답을 들었는데 대답 듣고 그래요? 말씀드린 저는 답변이 늦게 들려져서 그러면 그래요? 중미라 조금 느려요, 인터넷이. 네, 저한테는 요즘 바로바로 느려요. 들렸어요. 숫자가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느려요.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 전 바로바로 들렸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혼자 그 대답해, 나중에-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해요. 그러니까 혼자 물어봤는데 대답이 늦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대답을 듣기 전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대답 들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전 그것만 하고 싶고 끝에 임팩트가 2차가 준비가 안 돼서 저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일부러 근데 마무리는 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 부분 두 근데 부분이요. 2차 중간에 아까 임재숙 분은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에 니즈가 있는지 더 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제가 또 안 물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중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갑자기 끝나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 못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에 어떤 거 하실지 네, 명확하게 그거를 답변을 못 맞아요.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네. 애초에 처음부터 피부 고민인지 바디 고민인지가 인지가 됐으면 2차 미팅 때 뭐 그런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뭐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그걸 놓치셔가지고 근데 걔가 빠진 것 아무래도 같아요. DM을 직접 보내면 우리가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추가 후들인지 피부인지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저랑 그거는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아제이 사장님이랑 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랑 하면 PPT를 하기 전에 뭔가 소통이 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게 있어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오늘은 PPT만 바로 한 거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놓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혜선 사장님이랑 똑같이 느꼈어요. 박선아 사장님. 질문을 했는데 그냥 대답은 하셨어요. 나재희 사장님이 대답은 하셨는데 대답이 책 끝나기도 전에 바로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들었는데 약간 좀 그러고서 한 템포 조금 쉬었다가 왜냐면 약간 서로의 그런 대화와 공감 시간 그냥 대답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본 말로 다 그냥 들어갔거든요. 뭔 말인지, 네, 뭔 말씀인지 저는 아실 것 같아요. 다른 이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와 일단 첫 대면이잖아요. 온라인 대면. 얼굴 보는 게.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고, 좀 그런 개인적인 이런 대화도 좀 나누면서 좀 서로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이제 발표의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고객이랑 할 때는, 소비자랑 할 때는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퀴즈를 내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디 강의에서도 이영호 사장님도 강의를 잘하시지만 강의할 때 항상 앞에 퀴즈나 이런 걸 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집중해요.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거 또 물어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또 최익준 사장님 그런 멘트들 또 활용하시면서 월세 소득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벌고 싶지. 안 벌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벌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저는 100이면 정말 한두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99면 100명은 다 좋아하죠, 속으로. 다 좋아하겠죠. 겉으로 필요 없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사업자 준비방이나 이런 데로도 초대하거나 그 다음에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돈에 욕구가 있는 사람 강의 들어보고 더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고 어쨌든 우리 DM상으로 피부, 다이어트, 추가 수익 뭐 이런 거에 대한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막 물어보지 않아도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그렇게 해서 됐다면 2차 미팅은 나재희 님이 피부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부 고민에 맞춰서 제품력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피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이템 점검 제대로 잘 해보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해서 좀 기대감을 좀 올려주고 예, 약속 잡고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선아 사장님도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네, 다른 사장님들 하실 때 물론 같은 내용도 너무 좋아요. 근데 1차 미팅 때 꼭 이게 아니더라도 화장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게 2차 미팅이 될 수도 있지만 1차 미팅이어도 상관없거든요. 원가 비교해주면서 화장품 원가 아시죠? 네, 원가 비교해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똑같이 하셔도 괜찮지만 다음번에 하시는 분은 저는 1차 미팅은 우리 많이 들을 만큼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그 다음번에 하시는 분은 저는 2차 미팅을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어담이 사장님. 어담이 사장님이었어요? 어떡하면 좋지? PPT 저도 어, 안 살라고 노력해볼게요. 네. 257 사장님이랑 다른 사장님들도 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 비교해주는 거. 우리 어담이 사장님이, 안 하셔서 그렇지. 집에 저요? 뭐 이것저것 뭐 잠깐만요.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네. 저안 알게 모르게 뭐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터며 뭐며 뭐 하신 게 많더라고요. 뭐 저 뚝딱이니까 갑자기 1차 미팅도 안 했는데 2차 미팅 하라고요? 1차 미팅은 PPT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차 미팅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내가 그 하는 네네. 과정에서 공부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겠지가 아니라 그럼 내가 먼저 조금씩 만들어 볼까 해서 2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다가 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이걸 또 다 끝까지 완성은 못해도 되는 데까지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과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어담이 사장님 화이팅! 한능 가야겠네요. 네, 2차 미팅이랑 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박선아 사장님 고생 많으셨고 처음 들으신 김규리 예비사장님, 김규리 사장님 음성어 풀어주시고 조금 오늘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들으시기에? 뭐 적으면서 들으시던데 아, 네. 적으면서 들었어요. 어때요?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셨어요? 네, 다 그래도 아는 내용이었죠. 네, 아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설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네, 다 그래도 설명할 수 여러 번 없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입으로 PPT를 구현해서 내가 강사화돼서 강의를 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제대로. 그쵸? 그래서 김규리 예비사장님도 나중에 SNS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다경 사장님한테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장님들이 하실 때 계속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거와 만드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선생님 목소리 음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김규리 사장님은 리크루팅 책 없지 않으세요? 이거? 양현부? 네, 그래서 찍은 거 받았어요. 일단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80페이지인가요? 어디부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책을 우리 지금 랑연북 갖고 되게 오래 하잖아요. 그쵸? 랑연북 갖고 오래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책을 빨리빨리 나가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우리 다른 것도 북미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북미팅 별도로 하고 있고, 예, 이거는 그냥 우리 교과서처럼 하는 책이니까 사장님들이 뭐,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돌려서 봐야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낭영그룹의 이 책을 만드신 조규철 이선의 스폰서님은 똑같은 책을 1년 동안 읽게 시키세요. 같은 책을 1년, 한 가지, 두 가지 책을 1년 동안 보게 하시거든요. 책을 빨리빨리 바꿔봤자 그게 귀에 내 머릿속에 팍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그만큼 입력을 많이 우리가 계속 딸딸 외워야 되는 책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우리 리크루팅 액션의 스토리텔링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이다경 사장님 운전 중이시구나. 우리 문상희 사장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스토리텔링.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하는 사람이 재미없게 이야기하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면 뻔한 이야기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재미있게 전하게 되면 푹 빠지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사실적으로 전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지요. 다시 말해,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나의 진심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나의 열정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게 전달되는가입니다.
성공적 리크루팅을 위한 핵심 요소. 첫 번째, 경청.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을 설득, 회유시켜서 필요 없는 제품을 사도록 하는 것이 영업이라면 우리는 경청하고 공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듣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리크루팅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과 더불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피드백을 해야겠지요. 두 번째, 공감. 잘 듣기만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순 없습니다. 맞아 하는 몸짓, 제스처, 표정, 고개의 끄덕임, 진짜 궁금해하는 모습, 이를테면 그래서 또는 진짜 우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리액션 등의 움직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합니다. 세 번째, 열정.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물 속으로 이동하며 맛있게 배추가 절여지지요. 이것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원리도 가만히 있는 쇳덩어리가 어떤 힘에 이끌려 자석에 찰싹 달라붙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원리는 에너지가 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정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크루팅 확률은 높게 되지요. 혹시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러 갔다가 상대방의 귀에 눌려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온 적은 없나요? 본인의 열정의 온도를 높여보세요. 네 번째, 관계 유지. 초기 사업자들이 흔히 행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리크루팅하다가 실패하면 그래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꼭 성공해서 보란듯이 너 앞에 나타나주겠어 라고 다짐하며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끊게 되죠. 흔히들 하는 실수이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과의 유대 관계 및 친밀도는 유지하세요. 선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계속 읽나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아니요. 음소거해 놔가지고, 응, 맞아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리크루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경청. 첫 번째 나오죠. 일단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이야기는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들어주는 거. 그리고 공감이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여기 계세요. 공감 능력이 또 있으신 분이 이혜선 사장님이 또 공감 능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접니다. 네, 끄덕끄덕. 네, 맞아요. 네,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호주에 계신 사장님들은 강점혁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지금 서울에 또 있는 분들은 시스템 나오시는 분들은 강점혁명을 다 했어요. 나의 강점. 거기에서 이혜선 사장님은 대인관계 구축이 제일 높아요. 그쵸? 공감과 이런 경청되는 그런 능력 자체가 높아요. 그러면 그걸 나는 공감 능력과 경청하는 이런 능력을 조금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혜선 사장님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혜선 사장님의 장점을.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는 대인관계 구축이 잘 되는 사람하고는 이런 문화나 팀으로 같이 오게끔 해서 하면 이혜선 사장님이 잘 대화나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팀으로 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경청과 공감이라는 거. 그래서 들으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정이죠. 어쨌든 내가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열정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약산성이 맞는데 알칼리를 써야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열정 때문에 그 사람은 이거 써야 되나 보다 하고 써요. 내가 올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열정 하나로도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열정의 온도를 또 식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열정은 내 스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스폰서가 대신 끌어올려주지 않고요. 그 누가 내 열정을 끌어올려줄 수 없어요. 내 열정은 내가 유지하고 끌어올려주는 거고요. 네 번째, 관계 유지 나오죠. 저 진짜 처음에 이랬거든요. 너 6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보자, 너. 이랬었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해주되 선택은 너의 몫이야. 라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네. 알아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나중에 너가 만약에 진짜 관심이 생기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 어차피 타이밍이 다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자인들이 이런 관계 유지는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김지혜 사장님이 읽어주세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앞으로의 세대는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가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솔직한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보험회사 직원이나 혹은 영업사원 등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무엇인가 모르는 것들을 권유한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세일즈가 아닌 효과적인 대화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번 단원에서 준비하세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1. 진심을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동을 준다. 중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남들을 감동시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힘을 발휘하는 기술은 바로 진실임을 잊지 마세요. 거기에 말하는 이의 열정은 감동까지 줍니다. 2.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화제를 이끌어내자. 아무리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기만 아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겠지요. 어려운 이야기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화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 위주의 사건 중심으로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가져가 대화를 해보십시오. 3. 유머 있는 화법은 즐거움을 준다. 남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내숭 떨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개 또는 유머집을 하나 사서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훨씬 더 이야기는 활력을 얻고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나의 좋은 유머는 관계를 살릴 수 있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저질 유머 또는 야한 농담은 삼가해야겠죠? 4.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두리번거리거나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한다면 자신 없거나 진실치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 없어하는 상대방을 믿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적극적인 습관은 우리들의 열정과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상대방에게 줄 것입니다. 혹시 성격이 내성적입니까? 눈 대신 상대의 코를 진지하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혹시 제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 코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눈맞춤으로 완성되며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5. 옷차림과 말은 곧 하나이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 사고방식, 지금의 환경 등 여러분은 지금 옷차림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바른 옷차림은 곧 바른 언어이며 품격입니다. 6. 긍정의 마인드.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니야, 쉽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등의 부정적인 언어는 듣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끔 합니다. 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다시 보게 한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진심,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높이, 그 다음에 유머 있는 화법, 그 다음에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또 제일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래서 코 보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익숙하긴 한데 눈 마주치면 자꾸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 것도 습관화 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자세인 것 같아요. 옷차림에 대한 부분. 내가 또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옷차림은 말의 곧 하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긍정 마인드.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다음에 나오는 게 SNS예요. 근데 또 지금 SNS에 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NS와 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SNS 쪽은 좀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적용할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이번 주는 좀 내가 이 책을 읽고 SNS에 좀 더 해보는 시간,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9월 6일까지 여기는 서울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서 모든 헬스장이 다 영업중지가 되어 있어요. 모든 헬스장 영업중지, 운동시설도 다 갈 수가 없고요. 카페나 이런 데도 다 테이크아웃만 돼요. 앉아서 뭐 큰 스타벅스나 이런 데나 테이크아웃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더 SNS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또 밖에서 만나서도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SNS의 가능성, 스마트 워커란에서 나오거든요. 이혜선 사장님이 읽어주세요. SNS의 가능성, 스마트 워커란 기존 업무 공간인 사무실을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일하는 현대인을 일컫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NS가 대세이죠.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카페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종류의 SNS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의 소통과 공감의 전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SNS 시장이 어느덧 전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는 이 시점에 뉴스캔 사업도 SNS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SNS 활용으로 스마트하게 뉴스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왜 SNS를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현재 SNS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맛집, 의류, 미용실, 피부샵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SNS는 다양한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구매하고 이전 구매자의 평가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입소문은 SNS를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수단으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SNS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현재 국내 스마트폰 유저는 82.1%나 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SNS를 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거나 어렵다고 안 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반드시 뉴스킨 4.0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람하는 SNS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나만의 브랜드와 나만의 뉴스킨을 SNS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올려보세요.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나만의 색깔과 꾸준함,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SNS,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들이 오늘은 SNS를 나의 색깔이 나는 어떠한 이런 내 SNS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사장님들 스스로가 조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내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지
하루에 하나던 3개던 어떠한 목표를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하루에 3개씩은 무조건 올리겠다.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업로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색깔대로 그래서 내가 그냥 무작정 제품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다이어트 쪽으로 이렇게 좀 바디 쪽으로 할 건지 나는 피부 쪽으로 할 건지 나의 아이템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좀 방향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어떤 색깔이나 나의 방향, SNS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같이 찾아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정현 사장님 왜 몰라요? 뭐 딱 있잖아. 아이들 워킹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려가면서 지금은 어쨌든 좀 티알라인 티를 또 하셨잖아요. 네, 티알라인 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사남매의 그런 육아 속에서의 삶?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이거를 홍보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일상, 그냥 나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정현 사장님의 제가 피드를 또 한번 봐볼게요. SNS 피드를 한번 봐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해가면 좋을지 꾸준히 올리고는 계시죠? 네, 꾸준히 올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장님들이 좀 피드를 올리시고 서로 우리가 SNS도 지금 여기 팔로우 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사장님들이 게시글을 올리면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바로 들어가서 또 좋아요도 눌러주고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그때 뭐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댓글도 웬만해서 또 달아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영호 사장님이랑 저랑 다 사장님들 그 알람 설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서로 팔로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랑은 팔로우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카스 친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의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이랑 카스 친구 다 끊었었거든요. 다 끊고 먼저 저는 팔로우도 하지 않고 팔로우가 신청이 들어와도 안 받아줬어요. 그게 룰이에요. 문화예요.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은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게 여기 뉴스킨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젊은 사장님들도 너무 많이 그거는 이제 예전에 형제라인 사장님들끼리 막 모여서 술도 마시고 막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대 분들은 워낙에 이제 SNS가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막 달아주고 이런 게 서로 시너지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그냥 SNS를 달아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안 되고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는 만남을 가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 연락을 하는 거는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카톡이나 이런 거 웬만해서는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는 하지 않는 거. SNS로 서로 좋아요하고 댓글 달아주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 사장님도 개인톡 연락 오면 부담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좀 이제 스폰서도 다 이제 갖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스폰서가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는 웬만해서는 개인톡 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시다면 스폰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초기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런 힘든 이야기 뉴스킨 초기 때나 이래요 하면서 너무 오늘 좀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상대방 사장님들은 이렇게 좀 잘라내기가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사장님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SNS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 어쨌든 얘기해드리다 보니까 자 다음은 SNS 실전 노하우예요. 오늘 11시 전에 딱 이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SNS 실전 노하우 나를 알리라 사진 찍기 습관화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사진 찍기를 습관화하세요. 되도록 예쁘게. 그래서 예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난 사진을 잘 못 찍겠어요 하시는 분들 100번 찍어보세요.
200번 찍어보세요. 네. 사진을 못 찍는 게 아니에요.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똥손이야 못 찍어.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진 못 찍었어요. 근데 같은 걸 가지고 막 100장, 200장 찍어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걸려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찍다 보면 익숙해져요. 원래 이혜선 사장님이 사진 되게 못 찍으셨어요. 예, 인물 사진, 전신 사진 막 엄청 쇼다리로 찍어 넣으시고, 네, 제가 항상, 이건 못 쓰는 사진이에요. 버려요.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박선아 사장님 저기 고개 절레절레하고 있어요. 맞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랬는데, 제가, 아니에요. 다시 찍으세요. 아니에요. 다시 찍으세요.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빠꾸, 예전에 이거 빠꾸,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많이 찍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포커스에서 우리 쫑파티만 하잖아요. 쫑파티 하면 사진 담당 이혜선 사장님이에요. 이혜선 사장님 전신사진 잘 찍으니까. 이혜선 사장님 박선아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게 얼마나 또 해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보시길 바라고요.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점. 네,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다 녹아낼 수 있거든요. 내 삶과 뉴스킨 제품과 내 아이템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진 한 장에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SNS 강점이고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친구 수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이든 가능한 많은 사진을 남기길 바랍니다. 시스템에 참석 시, 각종 미팅 시, 케어 중일 때, 파마넥스를 섭취할 때, 소비자 관리할 때, 파트너 후원할 때, 심지어 나의 일상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파마넥스 섭취 이런 것들 섭취할 때만 막 이렇게 올리는 사진은 별로 이렇게 저는 강추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제품만 막 이렇게 저 먹어요 막 이런 사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일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수많은 SNS 게시글 사이에 우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글보다도 사진이기 때문에 팩을 한 장 하는 사진을 포스트하기 위해서 100장의 사진을 찍어 가장 예쁘게 찍힌 한 장을 얻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단 한 장에 누군가가 매력을 느껴 관심을 갖기도 한다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과정이 결국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물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램 만큼 예쁜 사진이 남지 않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훈련입니다. 자주 찍고 여러 번의 사진 찍어볼수록 내가 예쁘게 나온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찍고 또 찍고 계속 또 찍어보세요. 훈련이 되고 나면 이후엔 단 한두 장만으로도 원하는 사진을 얻는 시기가 올 거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메인 사진 꾸미기. 사장님들의 제일 중요한 게 SNS, 우리 가게 들어갈 때 DP 되어 있고 이런 간판도 보고 그런 걸 보고 좀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은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처럼 내 프로필 사진을 확대하지 않고도 눈에 확 띄는 사진, 확 띄는 사진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고, 컬러도 원색이나 선명한 사진으로 포샵해도 되니까 최대한 예뻐 보이는 사진으로 선택하고요. 프로필 사진은 다른 게시글 아래 스탬프나 댓글에서도 노출되는 사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매장의 간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 배경은 본인이 최대한 티업되는 사진이 좋습니다. 큰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사진도 좋고 워킹쇼에서 활약하는 사진이나 동안클럽의 쫑파티에서의 사진도 좋습니다. 요즘은 본인 PR 시대입니다. 방문자가 방문했을 때 매장의 주인이 잘 티업되어 있어야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들이 오늘 SNS 내 메인 간판 사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인 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라는 사람을 처음에 딱 보여주는 그거인데 그 글들이나 메인 사진이 어떻게 좀 깔끔하게 호기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글들이나 사진들인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변경도 해보시고
쨍한 그런 사진으로 바꿔도 보시고, 이해선 사장님이 엄청 많이 바꾸고 계세요, 요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 SNS는 그저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SNS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1시간 이상의 식적으로 출근해서 내 매장을 관리한다 여기고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그 성과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커피숍을 가도 주인이 애정이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에게 맡기고 신경도 쓰지 않는지를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SNS 역시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리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1시간 이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책 읽기도 매일매일 습관화하라고 하잖아요. SNS도 책 읽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습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책 읽기랑 뭐 강의 듣기, 일강 듣기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셨다면 하루에 내 일과 속에서 SNS 피드 올리는 시간, SNS 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아니면 중간중간 틈틈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내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으셔서 그 시간대에 활용하셔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올리시는 거고요. 여기에 또 나오죠. 꼭 한두 시간을 무리해서 빼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시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동 중이라거나 누군가의 약속 장소에서는 늘 20분 먼저 도착해서 SNS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SN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친구 수 늘리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나를 봐주는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매장에 와주는 사람. 근데 팔로우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제품만 아니면 나에 대한 이런 뉴스킨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구장창 올린다고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방문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메인 사진을 바꾸고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팔로우 늘리기. 네. 친구 수 늘리기. 적극적으로 나의 카스 아니면 요즘에 인스타 뭐 페북이 될 수 있겠죠. 볼 친구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멋진 포스팅을 하더라도 그것을 볼 사람이 없다면 유명무실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수록 소비자가 될 뿐이건 파트너가 될 뿐이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그 활용을 통해 누군가가 신청을 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동적인 마케팅으로는 SNS의 확장성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며 친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개 파도 타기 댓글은 습관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딱 15명만 날 좋아하게 만드래요. SNS에서는 댓글을 달 때는 반드시 좋아요, 멋져요, 뭐 슬퍼요 등의 스탬프를 먼저 찍어서 이거는 뭐 카카오 스토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인스타그램 하면 좋아요나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댓글도 좀 센스 있게 그 사람이 내 거에 들어올 수 있는 댓글. 그리고 제가 좋아요를 한 개만 누르지 않고요. 그 사람의 피드에 들어가서 한 3, 4개 정도의 좋아요를 한 번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제 거 타고 들어와요. 내 거 이렇게 많이 누르고 갔네? 해서 내 거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와요.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도 제 거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거에 다시 가서 댓글 달고 팔로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저한테 마팔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의 소통을 이어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하지 않고요. 좋아요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내 거를 타고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리면 그때 저는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의 방법이 있을 테지만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소통하는 친구를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마구잡이 친구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댓글 작성할 때는 질문 형태의 글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답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의 정서이지요. 나와 있어요. SNS의 게시글 내용은 주의 깊게 읽고 공감 가는 내용의 댓글을 정성적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과연 글을 읽고 쓴 댓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동문서답은 매우 곤란합니다. 반대로 대부분 70%의 댓글들이 동문서답이니 그렇지 않은 진심의 댓글 단 우리가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자주 찾고 싶고 특별히 더욱 관리하고 싶은 관심 친구는 포스팅 시 알림이 울릴 수 있도록 설정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다가가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소통하고 싶은 친구, 리크루팅 하고 싶은 친구, 그런 사람이에요. 알람 설정되면 딱 게시글 올리자마자 띠링 울리잖아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바로 댓글 달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올 때마다 맨날 내 거에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와 주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외향적인 분들은 가능한 하루에 3개 이상의 게시글 작성을 습관화하십시오. 저기 트윈즈 그룹이나 다른 젊은 사장님들은 하루에 9줄을 올려요. 우리 한 줄이 3개의 포스팅이거든요. 하루에 9줄을 올리시는 분도 봤어요, 전. 나인코어라고, 그거를 나인코어라고 해요. SNS 나인코어. 그러면 하루에 27개의 게시글을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나인코어 그 9개의 게시글을 많이 올려요. 3줄. 네, 3줄 해서 9개의 게시글 같은 경우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무조건 3개. 3개 정도 올리는 거 습관화하고요. 아침에는 좋은 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 너무 좋겠죠.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뭐 쉐이크 한 잔 마시면서 뭐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좋은 글 올리고 공감 가는 글이나 뭐 동영상 등을 포스팅하고 점심 때는 내가 뭐 시스템이나 미팅, 그다음에 활동 사진, 음식, 커피 사진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뭐 자기 전이나 이럴 때 굿나잇 뭐 저는 뭐 피부 관리하고 피부에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해도 괜찮죠. 그래서 케어 사진이나 뭐 일상 등 다양하게 포스팅을 하셔야 지루함이 없어요. 그리고 볼 게 많겠죠. 맨날 이렇게 저 화이번에 먹어요 뭐 음식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고 또 항상 피부 관리만 하면 또 지겹죠. 그래서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골고루 게시되어야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도 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문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간간에 나의 가족이나 취미 등의 포스팅을 통해 인간적인 교감이 역시 가능해집니다. 본인의 스토리와 향기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나의 삶, 즉 나를 오픈하는 여기는 뭐 저는 카스라고 되어 있지만 인스타, SNS여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오픈하는 거.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스팅 시에 글자 수는 가능한 한 페이지를 넘나드는 메시지 있는 글이면 되는데 너무 긴 글은 읽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타 줄 바꾸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띄어쓰기도 쓰고 하시죠. 제품 포스팅 시에는 내가 직접 사용 중인 사진과 함께 간단하고 솔직한 사용 후기 정도를 남기는 게 신뢰와 믿음이 생겨 좋습니다. 지나치게 홍보성 글이나 효과를 강조하는 글은 오히려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또한 SNS 규정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막 이거에 제품에 대한 뭐 혈관 개선 뭐 이러면서 막 올리시잖아요. 그런 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제품 게시는 나의 SNS 전체적인 이미지 손상을 시킨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판 같은 SNS는 매력 없는 SNS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내 SNS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점검해 보세요. 바로 점검해 보셔서 내가 진짜 광고같이 광고판처럼 SNS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제품 올렸다가 저 제품 올렸다가 막 오늘 갑자기 이코스피어 주방세제를 올렸다가 갑자기 막 식품 사진 올렸다가 화장품도 올렸다가 중구난방으로 막 올리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냥 나만의 아이템을 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저 제품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저 제품 올리는 사람들이 그 다른 제품들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력 상품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효과를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른 제품들로 보시거든요. 찾아봐요, 본인이. 그래서 어쨌든 나의 주력 아이템을 정하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품 포스팅은 특히 법률적인 제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가격이나 효과 등에 대한 표기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시스템을 티업하시길 바랍니다. 뭐 33LC 클럽이나 동안클럽 이런 것들을 티업하면 SNS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효과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사장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올바르지 않은 사례들, 우리 뭐 유스스핀에 대한 효과만 설명하거나 내 얼굴 사진만 올려놓고 갈바닉 하는 사진 이런 것만 올려놓고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사례로 나오죠. 뒤에 사업 포스팅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한번 다음에 같이 읽어보고 사장님들이 지금은 이제 끝나고 맞춰서 하실 거 나의 앞에 프로필 사진 나만의 SNS 색깔을 한번 사장님들이 찾아보시는 시간을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 전에는 내 SNS에 대한 프로필 사진도 바꿔보고 멘트랑 이런 거 적어본 것들을 한번 팀방에 올려주세요.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어떻게 바꿔봤는지, 내 아이템은 어떤 걸 선정해서 어떤 색깔로 이제 하고 싶은지를 팀방에 서로 공유해서 올려주시고, 팔로우 안 된 분들은 서로 팔로우 해주시면서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게시글 올리면 거기에 서로 댓글도 달아주면 힘이 생기거든요. 뭐 질문이나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인 거예요. 마케팅. 예. 내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댓글 하나도 없어요. 그 다른 소비자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별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궁금해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지? 이거 인기 많은 건가 보다. 나도 하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시글도 서로 달아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들 점검해 보시고 SNS 하신 거를 팀방에 같이 또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번 주는 그 SNS 해보는 거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죠? 이다경 사장님은 나가셨네. 수업이 있어서. 자, 우리 사진 찍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피드 점검해보세요. 바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까먹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SNS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톡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